토끼띠는 봄의 문을 여는 묘목의 기운을 품고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밀어내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땅속에서 가장 먼저 새싹을 틔우는 힘이 바로 토끼띠의 본성이었습니다. 남들이 무심히 지나친 자리에 기회를 발견하고 작은 인연도 소중히 지켜내며 조용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삶은 언제나 긴장이었고 늘 누군가를 먼저 챙기느라 정작 본인은 뒤로 미뤄야 하는 순간도 많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남들이 쉽게 얻는 것도 유난히 멀게만 느껴졌고 노력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 현실 앞에서 허무함을 느낀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토끼띠는 끝내 버티고 살아남아 다시 피어나는 힘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오듯 토끼띠에게도 이미 봄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지켜온 성실과 부드러움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뿌린 씨앗이 서서히 줄기를 올리고 가지를 뻗고 마침내 풍성한 숲을 이루는 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흔들리며 버텨온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고 그 모든 과정이 올해의 결실을 위한 준비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거나 지쳐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토끼띠의 내면에서는 새로운 기운이 움트고 있으며 그 힘은 반드시 현실의 복과 재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드럽지만 꺾이지 않는 토끼띠의 기운은 올해 재물의 숲을 키워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천기연구원 운강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멤버십이 열렸습니다. 더 깊이 있는 사주 해설 영상, 행운을 기원하는 월간 기도, 그리고 1:1 맞춤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복이 가득 흐르길 바라며 멤버십에서 더 특별한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토끼띠는 사주에서 묘목의 기운을 타고난 띠입니다. 묘목은 봄에 돋아나는 새싹과 같아 부드럽지만 동시에 힘차게 뻗어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띠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기회를 잡는 눈도 빠릅니다. 하지만 이런 기운이 지나치면 욕심이 커지고 여러 곳에 손을 뻗다 보니 정작 내 손에 남는 것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 재물운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확장하거나 더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잘 지키고 흐트러지지 않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려야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듯이 재물도 기초가 튼튼해야 오래 갑니다. 올해 토끼띠는 돈을 많이 벌려는 계획보다 먼저 생활의 기본을 다져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수입과 지출을 한눈에 알 수 있게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재물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매일 쌓이면 목의 기운이 안정되고 돈이 흘러가 버리지 않고 머무를 자리를 찾게 됩니다. 또 토끼띠는 사람 관계를 통해 돈의 운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를 다 넓히려고 하면 기운이 분산되어 피곤만 남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재물운을 안정시키는 길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면 적은 인연 속에서도 확실한 기회가 열립니다. 정리하면 올해 토끼띠는 욕심내어 가지를 덧뻗는 것보다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발밑을 튼튼히 하는 것이 곧 재물을 지키고 불리는 힘이 됩니다. 기본을 지키는 작은 습관과 안정적인 태도가 올해 재물운을 크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1987년 정묘생은 사주에서 정화가 묘목을 비추는 구조라 불빛이 나무를 따뜻하게 감싸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런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배움과 도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새로운 환경이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역시 기회가 많이 들어오는 해라서 창업, 이직, 혹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뛰어드는 일이 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 활활 타오르면 그만큼 소비되는 에너지도 많듯 재물의 흐름도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기회를 잡는 동시에 그 안에서 지출을 잘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묘생은 머리가 빠르고 이해력이 좋아서 배우는 대로 곧장 실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은 공부나 정보도 금방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점이 지나치면 계획 없이 여러 곳에 손을 대게 되어 재물이 분산되거나 금전적으로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새로운 기회를 다 잡으려 하지 말고 본인에게 확실히 맞고 오래 갈 수 있는 한두 가지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재물 관리에서는 기록과 계획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가계부를 쓰는 것에 그치지 말고 수입과 지출을 나누어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와 투자금, 저축을 구분해 두 장부에 기록하면 한 달이 끝날 때 어디에 돈이 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수입이 늘어날수록 지출도 자연스럽게 커지는 흐름을 막으려면 처음부터 예산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습관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정묘생에게는 붉은빛이 좋은 기운을 불러옵니다. 책상 위에 빨간색 펜이나 작은 소품을 두면 불의 기운이 안정되고 일의 추진력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다만 불은 잘 다스려야만 빛이 오래 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붉은빛 물건을 가까이 두되 그것을 쓸 때마다 오늘 지출을 떠올리며 마음을 정리하는 작은 습관을 만들면 재물운이 더욱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987년 정묘생에게 올해는 기회가 넘치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 기회들이 전부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선택과 관리가 있어야만 진짜 결실이 맺힙니다. 기록하고 계획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태도만으로도 재물의 흐름은 훨씬 안정될 것입니다. 결국 정묘생의 재물운은 도전과 성장을 통해 활짝 열리되 그 불꽃을 오래 타오르게 만드는 힘은 바로 관리와 절제에서 비롯됩니다. 1975년 을묘생은 사주에서 묘목의 힘을 크게 받는 해에 태어났습니다. 나무가 땅에서 곱게 자라나는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과 확장, 그리고 사람을 모으는 힘이 강합니다. 올해 역시 이 기운은 활발하게 작용해서 새로운 네트워크가 열리고 직장이나 사업에서 협력과 제안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많을수록 한 가지 문제도 따라옵니다. 너무 많은 길을 동시에 가려다 보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재물이 여러 곳에 흩어져 결국 남는 것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을묘생은 본래 부드럽지만 속은 강하고 한번 마음먹은 일은 꾸준히 추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안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니 지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모임이나 대외 활동에서 돈이 쉽게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회를 다 잡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로 내게 도움이 되고 오래 갈 수 있는 사람과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실천하면 기회는 줄어드는 것 같아 보여도 오히려 재물은 더 단단하게 쌓이게 됩니다. 재물 관리에서는 매달 재정 점검을 습관화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통장을 보는데 그치지 않고 이번 달에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항목별로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불필요한 지출이 눈에 보이고 다음 달의 계획도 더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모임이나 의무적인 자리는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자리에서만 힘을 쓰는 것이 올해 재물운을 안정시키는 핵심입니다. 을묘생에게는 푸른빛이 재물운을 돕는 색입니다. 푸른빛이 나는 작은 나무 장식이나 식물을 책상 위에 두면 목의 기운이 안정되고 마음도 차분해져서 선택을 더욱 신중히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둘 때는 단순한 장식으로 끝내지 말고 그 앞에서 오늘 하루의 지출과 내일의 계획을 떠올리며 잠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 큰 재물의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정리하자면 1975년 을묘생에게 올해는 사람과 기회가 많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회를 다 받아들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줄여야 재물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푸른빛의 물건과 정리하는 습관이 기운을 안정시켜주고 선택과 집중이 재물의 뿌리를 단단하게 내려줄 것입니다. 결국 을묘생의 올해 재물운은 성장과 확장 속에서 얼마나 안정과 균형을 잘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963년 계묘생은 사주에서 계수가 묘목을 키우는 구조라서 마치 맑은 물이 어린 나무를 자라게 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런 기운을 타고난 분들은 본래 지혜롭고 상황을 유연하게 풀어가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투자나 재테크, 자산 관리에서 좋은 흐름이 열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거나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에서 길을 찾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썩듯이 기회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오히려 혼란만 커지고 수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의 핵심은 분산을 피하고 필요한 곳에만 힘을 쓰는 절제였습니다. 계묘생은 본래 사람을 잘 살피고 상황을 읽는 감각이 좋아서 여러 방면에서 인정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장점이 때로는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거나 좋은 제안처럼 보이는 것에 쉽게 마음을 열다 보면 금전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변에서 투자 제안이나 협업 이야기가 잦을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기보다는 두세 가지 확실한 길만 고르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절제가 결국 돈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재물 관리에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이체나 구독처럼 잘 쓰지 않는 항목부터 정리하면 매달 일정한 금액이 남게 되고 그만큼 여유가 생깁니다. 투자에서는 소액으로 여러 곳에 나누기보다 확신이 있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해야 물이 고이지 않고 맑게 흐르듯 재물의 흐름도 안정됩니다. 계묘생에게 잘 맞는 개운 물건은 작은 수반이나 맑은 물입니다. 집안 북쪽이나 책상 위에 작은 물그릇을 두고 매일 물을 갈아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재물의 기운도 맑아집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물을 새로 바꾸는 행동 자체가 막힌 기운을 풀어내는 의식이 됩니다. 또한 이 물을 바라보면서 하루의 지출과 수입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정리하면 1963년 계묘생은 올해 지혜와 유연성이 크게 빛나는 해입니다. 다만 기회가 많을수록 혼란도 커질 수 있으므로 집중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작은 지출을 줄이고 투자처를 간소화하는 습관만으로도 재물의 흐름은 맑아집니다. 물이 깨끗해야 나무가 자라듯 계묘생도 흐름을 단순하고 맑게 유지할 때 재물이 머물고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951년 신묘생은 사주에서 신금이 묘목을 다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제멋대로 뻗어나가면 바람에 잘 꺾이듯 금의 기운이 묘목을 절제하고 가지치기를 해 주어야 더 튼튼한 숲을 이룹니다. 그래서 올해 신묘생은 그동안 쌓아온 습관과 재산을 정리하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은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여러 가지를 붙잡고 있었다면 이제는 필요한 것만 남기고 과감히 비워야 합니다. 이런 정리의 과정이 재물의 흐름을 안정시키고 오래된 기운의 막힘을 풀어줄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문서와 관련된 일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부동산, 상속 문제처럼 법적 책임이 따르는 서류를 다루는 일이 늘어날 수 있는데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오래된 계약이나 방치된 문서가 있다면 다시 꺼내어 검토해 보아야 하며 정리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이익이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신묘생은 금의 기운을 지녔기 때문에 기록과 정리에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장점을 올해 재물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지출 관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리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습관처럼 지출하던 항목을 재검토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비용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중복되는 보험, 불필요하게 높은 통신비 등이 있다면 바로 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작지만 반복되는 지출을 줄이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남게 되고 이것이 다시 재물의 두께를 더해줍니다. 개운 물건으로는 작은 금속 장식이 잘 맞습니다. 금속은 신금의 기운을 깨워 질서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책상 위에 금속 펜이나 작은 장식을 두고 아침마다 그것을 손에 쥔 채로 오늘 점검할 일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이 짧은 의식만으로도 마음이 단단해지고 재물 관리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정리하면 1951년 신묘생에게 올해는 무언가를 새로 늘리는 해라기보다 이미 가진 것을 다듬고 정리하는 해입니다. 문서와 계약, 상속, 부동산처럼 무겁고 중요한 문제에서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작은 지출을 줄이는 실천이 재물의 기운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신묘생은 올해 금의 기운을 제대로 활용하여 재산을 지키고 다듬어야 하며 이 과정을 거친 후에야 안정된 재물의 숲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토끼띠의 재물운을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비법을 찾기보다 생활 속에서 기록과 정리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토끼띠는 본래 목의 기운을 타고나 변화와 확장이 빠른 편이지만
이 기운이 정리되지 않으면 쉽게 산만해지고 돈도 흩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아침과 저녁의 짧은 습관만으로도 재물운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하루 동안 쓸 돈을 간단히 적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꼭 필요한 지출 한두 가지를 미리 적어두면 충동적인 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하루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결산해 보면서 어디에 돈이 흘러갔는지 확인하세요. 이 과정을 통해 무심코 새어나가던 작은 지출들을 발견할 수 있고 매일의 반복이 쌓이면 한 달, 1년 전체의 재물 흐름이 정리됩니다. 또한 낡은 구독 서비스나 자동이체 같은 항목을 점검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비용처럼 보여도 장기간 쌓이면 큰 금액이 됩니다. 매달 한 가지씩 줄여나가는 습관을 들이면 흐트러졌던 재물의 물길이 차츰 맑아집니다. 이처럼 필요 없는 지출을 정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목의 기운을 안정시켜 돈이 오래 머물게 하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각 연생에 맞는 개운 물건을 가까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987년생은 붉은빛 물건이 추진력을 안정시켜주고 1975년생은 푸른빛 나무 장식이나 식물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선택을 신중히 하도록 돕습니다. 1963년생은 맑은 물을 담은 작은 수반이 좋으며 매일 물을 갈아주는 행위 자체가 재물 흐름을 맑게 만듭니다. 1951년생은 금속 장식이나 펜을 가까이 두는 것이 질서를 세우고 꼼꼼한 점검 습관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결국 토끼띠에게 필요한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록으로 흐름을 잡고 불필요한 소비를 정리하며 각자의 기운에 맞는 물건을 가까이 두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이 반복될 때 돈은 더 이상 흘러가기만 하지 않고 머물며 자라나 결국 안정된 재물의 숲을 이루게 됩니다. 토끼띠는 태어날 때부터 목의 기운을 안고 왔습니다. 목은 봄의 새싹처럼 뻗어나가려는 힘이 강하지만 뿌리가 단단하지 않으면 작은 바람에도 금세 꺾이고 맙니다. 재물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벌려놓은 일이 많아도 그 기반이 흔들리면 결국 손에 남는 것은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 토끼띠는 더 넓히려 하기보다 먼저 다듬고 정리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목은 끊임없이 뻗어나가려는 성질을 지녔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도 더 많이라는 생각이 앞서기 쉽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덜어내기가 곧 복을 여는 길이 됩니다. 재물 관리에서는 새로운 투자처나 지출을 늘리는 대신 이미 가진 것을 어떻게 지킬지, 어디서 줄일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큰 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도 목이 지나치면 금전이 분산되기 쉽고 토와 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확장만 바라보기보다 토의 안정감과 수의 맑음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작은 습관이 목의 기운을 곧게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는 오늘 지출할 항목을 한두 가지 적어두고 저녁에는 그날의 흐름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매달 한 가지 지출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생활을 단순화하면 목의 기운이 헛되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루틴은 나무의 뿌리를 단단하게 해주는 흙과 같아 재물이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토끼띠는 원래 사람들과 어울리며 재물의 기운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 역시 무작정 넓히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소수와의 관계를 깊게 다지는 것이 올해는 더 중요합니다. 목의 기운이 정리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만남과 지출로 이어지고 결국 재물의 힘을 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토끼띠는 목의 기운을 절제하고 균형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나친 낭비를 줄이고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켜나간다면 뿌리가 깊은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듯 재물도 안정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확장보다 정리, 욕심보다 절제가 토끼띠의 올해 재물운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줄 열쇠가 됩니다. 올해 토끼띠는 그동안 쌓아온 부드러운 성품과 유연한 태도가 재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토끼띠는 본래 묘목의 기운을 지녀 새싹처럼 자라나고 사람들 속에서 기회를 찾는 힘이 강합니다. 그러나 목의 성질은 방향이 흐트러지면 금세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성급히 더 크게 뻗어나가기보다는 내 뿌리를 단단히 다지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듯이 올해의 재물운 역시 작은 습관과 안정 속에서 크게 열릴 수 있습니다.
1987년 정묘생은 새로운 기회가 많이 들어오는 시기였습니다. 창업, 이직, 프로젝트 등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지만 이를 모두 붙잡으려 하면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묘생에게는 도전 속에서도 관리가 필요했고 기록과 예산 조절이 재물을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1975년 을묘생은 관계와 기회가 많아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연을 다 챙기려는 태도는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므로 확장 속에서도 절제가 필요했습니다. 1963년 개묘생은 지혜와 유연성이 빛나는 시기로 투자와 자산 관리에서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분산은 탁한 물과 같아 결국 힘을 잃게 되므로 집중할 수 있는 두세 가지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51년 신묘생은 금의 기운이 묘목을 다듬는 시기로 문서와 계약, 부동산 문제 등 오래 쌓아온 재산을 정리할 시점이었습니다. 정돈과 점검을 생활화해야만 재물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토끼띠 전체에게 올해는 확장보다 정리, 욕심보다 절제가 중요한 해였습니다. 아침에 하루 지출을 기록하고 저녁에 결산하는 작은 습관, 불필요한 구독과 자동이체를 줄이는 정리, 각 연생에 맞는 물건을 가까이 두어 기운을 일깨우는 행동들이 모두 재물운을 안정시키는 길이 되었습니다. 결국 토끼띠의 부드럽고 따뜻한 힘은 관리와 절제를 만날 때 비로소 큰 숲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올해 토끼띠는 부드러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다면 재물의 숲을 풍성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토끼의 힘은 강한 폭발이 아니라 조용히 자라나는 생명력에 있었고 이 힘이 안정과 절제를 만나면 반드시 풍성한 결실로 이어질 것입니다.